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초수로 합격한 오다운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4,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나서 1년 동안 신희원 교수님 보건 수업을 듣고 초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점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차에서 72점, 면접에서 93.33점 해서 총점은 165.33점으로 커트라인보다 3점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제가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다른 선생님들의 합격 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되어서 매우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1년 뒤에 이 자리에서 다른 분들께 자신의 합격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저의 합격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핵심 방향은 자신만의 특성을 먼저 파악한 다음 이것을 바탕으로 저만의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특성은 잠이 많고 학습 지속력이 짧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휴식이나 낮잠 시간을 조금씩 자주 취하였고 또 공부를 하는 시간만큼은 최대한 집중을 하도록 했습니다. 주위의 합격 사례를 보면은 순 공부 시간을 하루 동안에 측정을 해서 13시간, 10시간 이렇게 채우는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지만 저의 경우는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집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효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됐습니다. 또한 과목의 호불호가 심한 편이어서 관심 있는 과목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관심이 없고 취약한 과목에 대해서는 공부 시간을 따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는 공부 시간을 따로 확보해서 취약한 과목에 대해서 보완하는 게 좀 미흡해서 그게 시험 성적에도 영향을 주었지만 다시 준비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스터디 활용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 자료를 반복하는 게 저는 더 편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봄으로써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혼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동일 자료를 반복했습니다. 동일 자료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때 봤던 거니까 하고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두 번, 세 번 볼수록 생각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또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에게 알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만의 단권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단권화 했던 스타일은 책을 따로 정리를 하고 또 노트를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었고 구조화를 시킨 맵으로서 만들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A4 용지에 제가 따로 구조화 맵을 그리기도 하였고 또는 지역사회의 경우에는 책을 통째로 작년의 경우 책 전체 범위가 A급이었기 때문에 책을 통째로 그냥 공부를 하되 한쪽에 메모지를 활용을 해서 구조화 맵을 간단하게 하였습니다. 또 너무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따로 정리하지 않고 형광펜 처리를 해서 제가 알아볼 수 있게 A급은 핑크색, B급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기별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초수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미처 깨닫지 못한 채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교수님의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기출문제를 같이 병행하는 커리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좋았던 점은 제가 이론 공부를 하면서 기출문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확보했기 때문에 효율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모의고사 반을 들음으로써 문제를 풀기 이전에 전주에 먼저 이론을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다음에 모의고사 복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구성원의 경우에는 5명 내외로 하였고, 또 성실하신 분들, 그리고 서로 존중해 주시는 분들, 또 윈윈 전략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로 모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의 시간과 양은 최대한 부담 없이 하는 방향으로 하였고, 시간은 1시간 정도로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했던 스터디의 형식은 카톡 퀴즈였습니다. 카톡으로서 그 주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A급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 키워드를 묻고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식으로 스피디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게임 스타일이다 보니까 서로 부담이 안 되고 재미있게 할 수 있었고, 또 초수의 경우에는 A급 키워드조차 여러 번 봐도 기억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점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는 전화상으로 퀴즈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진행했으며,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개인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숙지했는지를 인출하는 스터디를 한 것입니다. 또한 그룹으로 스터디를 한 경우에는 직소 형태로 했는데, 이제 모의고사를 치르면 그 해당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것을 범위를 분할을 하여서 돌아가면서 그것을 설명하듯이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론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직소 퍼즐 형태로서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러한 스타일입니다. 스터디를 물론 많이 활용을 했지만 개인 공부도 역시 이제 병행을 했고, 저는 특히 이제 키워드 인출하고 근거 정리하고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과목별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일 자료를 반복하는 것이 편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단권화를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A급이었던 해였기 때문에 저는 책을 통째로 그냥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중요했던 부분에 형광펜 처리, 그다음 메모지 처리 정도만 했습니다. 책을 다 봐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범위별로 태깅을 해서 좀 세분화해서 태깅을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부분을 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책 통째로 봤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신다면, 제가 태깅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모의고사를 풀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책을 찾아볼 때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이게 어떤 쪽에 어느 위치에 있었지라고 기억이 날 수 있도록 책을 통째로 여러 번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지역사회처럼 책을 통째로 끼고 하진 않았고, 또 그 범위 전체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A급을 위주로 저는 선택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A급을 위주로 해서 A4 용지에 구조화를 시킨 지도를 그려서 쉽게 설명하면 마인드맵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것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동과 정신 여성의 경우에는 제가 지역과 성인에 중점을 두다 보니 아동과 정신 여성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교수님 자료 중에서 요약집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요약집 책을 통째로 저의 단권화 자료로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약집을 베이스로 해서 모의고사에 나왔던 부분, 그리고 길라잡이에서 또 추가적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더 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멘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사실 멘탈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임용고시 공부 자체도 내용이 많아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런 멘탈 관리가 매우 어려웠고 이거를 이제 극복하고 합격을 한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면 아는 것도 많아졌지만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기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가지고 또 투정하고 너무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구나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자꾸 나 자신에게 심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마음가짐을 다잡기 위해서 올해 안 되면 큰일 나라고 하는 부담이 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될 때까지 하겠다. 10번, 20번까지도 하겠다. 언젠가는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부담이 좀 줄어들고 또 이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을 자꾸 저 스스로에게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 때 주로 썼던 방법에 대해서는 친구들과 자주 연락을 해서 소통을 하였고 특히 스터디 구성원들이 저는 많이 친해졌기 때문에 또 같은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스터디 구성원 중에서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었는데 오히려 어린 동생들이 저에게 많이 격려를 해주고 또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따라서 나만 겪고 있는 힘든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맞는 스터디 구성원들을 만나서 의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예능과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서 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공부의 비중이 10%라면 스터디를 거의 90%에 쏟았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의 스타일은 저는 하루에 많은 것을 하지 않았고 조금씩 매일 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조금씩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게 꾸준하게 연습을 해서 습관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 그리고 그 정리한 것을 말로써 구조화해서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12월의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가지 종류로 진행을 하였고 첫 번째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내내 매일 하는 스터디로서 1대1 전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기출문제를 함께 푸는 방식이었고 두 번째 스터디는 면접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에 예를 들면 면접 레시피 책, 그리고 시책, 행복한 교육, 또 자기만의 아이디어 노트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정리해서 밴드에 공유하고 아침마다 30분씩 같이 보이스톡으로 구성원들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으로써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줌을 통해서 하는 스터디였습니다. 이것은 면접 시연을 실제로 하는 것이었고 12월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로만 하였습니다. 1월 달에는 좀 더 면접 시연에 치중을 두어서 월수금에는 대면 스터디를 통해서 스터디 구성원들이 직접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랩타임을 재고 면접 시연을 하였습니다.
화목토에는 비대면으로 줌을 통해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면접 레시피의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대1 전화 스터디 했었던 것은 구상형 2문제, 즉답형 2문제 해서 역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매일 하였습니다. 개인 공부의 경우에는 일단 자료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는 면접 레시피 책을 활용하였고 또 시책, 그리고 행복한 교육, 또 생각노트라고 저만의 노트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책을 읽고 또 TV 프로그램, 또 블로그, 교육 블로그 관련된 자료를 보고 나서 느낀 점, 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정리했던 노트였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를 스터디에서 만들었고 이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정리를 한 것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자료들을 누적을 시켜서 단권화를 만들었고 시험 보기 3일 전부터는 계속 읽어 내려가서 내 것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합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이제 마무리로 저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 했지만 이 과정을 지나다 보니 이 결과가 저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 그리고 스터디 구성원들이 협력해서 함께 협력학습했던 거 그리고 주위의 친구들이 항상 저에게 지지를 해주었고 부모님께서도 지지를 따뜻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